반갑습니다. 복지콕콕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바뀌는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등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영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아주 많은데요. 예산 편성이나 변경 계약서 작성 등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미리 준비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이미 살펴보았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도 발전의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의 0.9182%로 장기요양보험료를 책정했다고 하네요. 이는 2023년도에 0.9082%였던 것에 비해서 1.09%가 인상된 것인데요. 2018년 이후 최저의 인상률을 보였으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는 12.9%가 적용이 되어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지만 건강보험료 대비 인상률과 함께 국고지원금이 11.8%로 확대 편성되어서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된다면 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올라가서 110만 명에 가까운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가나 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 수가는 2023년도 대비 평균 2.92%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단기 보호가 11.46%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방문 간호는 3.34%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이 3.24% 등 인상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어떤 기관들을 키우려고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문 요양의 경우 수가율도 최저이지만 인건 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보험 수가 인상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시설 서비스 중 요양시설은 3.04%가 인상이 되었고요. 공동생활 가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3.24%, 그리고 재가 서비스 중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3.05%,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단기 보호는 11.46%이고요. 방문 요양은 2.72%로 전체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은 3.06%이고요. 방문 간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3.34%입니다. 특히 2024년도 수가 인상 안에는 노인 공동생활 가정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노인 공동생활 가정 관리 운영비 추가 인상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2021년 경영 실태 조사에서 공동생활 가정의 손익률이 마이너스 2.3%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기 보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기관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단기 보호 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수가를 추가로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인건 비율 역시 기관에 따라서 달리 책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61.4%에서 2024년도에는 61.1%로 조금 인건 비율이 낮아졌고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역시 0.4%가 낮아져서 65.4%로 기관 운영에 조금 더 보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의 경우 역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인건 비율이 다 낮아졌지만 방문 요양만 86.6%에서 87.1%로 높아져서 방문 요양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여전히 인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서부터
방문 요양기관에 무분별한 진입과 부실한 기관을 퇴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터라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요양 월 한도액 역시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등급과 2등급의 한도액이 대폭 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3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중증 수급자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조정을 예상했었는데요. 다른 등급에 비해서 아주 높은 인상률이어서 그만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한도액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비 1등급은 9.81% 인상으로 증가액은 18만 4,900원, 그리고 2등급은 무려 10.63%가 인상이 되어서요. 17만 9,600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또 3등급은 2.72%인 38,600원, 그리고 4등급은 2.73%인 35,600원, 그 다음에 5등급은 2.72%로 35,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인지 지원 등급 역시 19,100원이 올라서 3.6%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읽어내어야 할 것은 중증 수급자, 즉 1, 2등급 어르신들의 한도액이 크게 올라서 재가에서도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인데요. 1일 240분 기준 1등급은 31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2등급은 28일 정도 방문 요양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은 급여 유형별 수가인데요. 우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일 이용 수가가 84,200원으로 전년 대비 2,490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2등급은 78,150원으로 2,310원이 인상, 그리고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73,800원으로 2,18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30일 이용 기준 본인 부담금 20%로 계산을 했을 때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 평균 3.149% 정도가 올라서 1등급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비용이 50만 원, 30을 곱하기를 하면 5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2등급은 46만 8,900원 정도, 그리고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44만 2,800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나올 전망입니다. 다음은 공동생활 가정인데요. 1일 인상액을 보면 1등급은 446원, 그리고 2등급은 414원, 3에서 5등급은 382원으로 약 3.24%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가 급여인데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단기 보호의 1일 본인 부담금은 1등급이 1,087원으로 11.4%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2등급에서 5등급까지도 이 본인 부담률 인상은 상이합니다. 주야간 보호의 경우에 시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8시간 이상에서 10시간 미만 구간을 살펴보면 평균 3.4% 정도의 본인 부담률이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방문 요양인데요. 인건 비율이나 수가처럼 본인 부담률 역시 가장 낮게 인상이 되어서 평균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 목욕은 차량 이용과 또 차량 미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두 본인 부담금이 3.05%에서 3.07%로 평균 3.06% 인상이 되었고요. 재가급여 마지막인 방문 간호는 평균 3.34%로 본인 부담금 인상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3차 장기 요양 기본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요 개선 제도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재가급여 활성화,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세 번째가 서비스 질 강화인데요. 먼저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증 등급 이용 한도액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9.81%가 인상이 되었고 2등급의 경우에는 10.63%가 인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 가족 휴가 제도 도입, 또 다양한 재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는 단기 보호의 경우에는 10일을 이용하거나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연간 20회 제공을 하는데요. 2027년도까지 시설 급여 수준으로 단계적인 한도액 인상을 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어서 방문요양센터의 운영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가 서비스를 위하여 재택의료센터나 또 통합재가 서비스, 그 다음에 재가 노인 주택 안전 환경 조성 등 재가 서비스에 대한 시범 사업과 예비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가능하면 시설로 가지 않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가 굳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거동이 불편한 재가수급자의 방문 의료, 또 간호 서비스 등의 재택 의료 센터는 2024년도에 100개소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통합 재가 서비스 역시 방문 요양 중심의 단일 급여 위주에서 다양한 재가 급여, 그러니까 방문 목욕 서비스나 방문 간호 서비스, 또 주 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로 현재 75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문 요양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주야간 보호나 방문 목욕, 또 방문 간호, 단기 보호 같은 또 다른 재가 서비스를 정설할 필요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 화재, 위생, 편의 등을 위한 재가 노인 주택 안전 환경 조성 역시 2023년도에는 15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 202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참고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면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제도 두 번째 변화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일정 조건이란 입소 시설에서 근무 경력 5년 이상이고요. 또 40시간 이상의 성급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이 되면 매월 월 15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직무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자격증에서는 볼 수 없는 보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수 교육은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기 때문에 2년간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요. 보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9만 5천 원의 보수 교육비를 지원한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하고요. 또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22년도 10월에서는 2.3대 1이었던 것이 2025년도에는 2.1대 1로 변경이 되어서 수급자 비율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만큼 많아져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주어서 질 높은 서비스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요양시설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요양실 시범 사업도 2023년도 25개소에서 2024년도에는 30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하니 시범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요양시설에서 보다 전문적인 간호처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제도와 아울러서 2024년도 한도액 및 수가 그리고 급여 유형별 인건 비율을 알아봤는데요. 해마다 발표되는 이러한 자료들은 철저히 기관장이 분석을 하고 그 분석 자료를 기관에 도움이 되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기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방문 요양기관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얼마 전 제가 사적으로 공단 본부 직원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 직원 말에 따르면 방문 요양을 운영하는 센터장이 일반 사회복지사를 센터장으로 앉혀놓고 정작 자신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서 인건 비율을 높인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센터가 있다면 미리 정상적인 운영을 하시는 것이 다가오는 2025년도에 다가오는 인정갱신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 2024년 변경되는 주요 제도와 한도액, 수가 인상 등 몇 가지 현안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콕콕이었습니다.